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팩트럼 비만 치료제 시장을 하드 캐리하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팩트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시장이 항암제 시장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갈 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펩트론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 이제 롱 액팅 기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죠. 스마트 데포라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1위가 젯바운드인데 이 젯바운드의 이 주 1회 제형을 스마트 데포 펩트론의 요 플랫폼을 가지고 월 1회 제형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제 우리 노보 노디스크도 삭센다가 이제 매일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위고비가 나오면서 주 1회 제형을 나오면서 그쪽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거의 트리거가 된 거죠. 그리고 저도 만약에 월 1회 제형이 나오면 이쪽 시장은 엄청나게 더 진짜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왜 펩트론이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드캐리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시장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간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2019년도에 어떻게 보면 릴리랑 로보노디스가 이제 8위, 9위 정도 했거든요. 이제 이때 이제 전 세계 1위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머크가 5등 정도 했고요. 근데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1위가 이제 일라이 릴리가 되는 거죠. 2위가 로보노디스크.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릴리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시가총액이 7배 정도 상승했고요. 노보 노디스크도 4배 이상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의 먹거리가 최대 먹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키움증권에 나온 거니까 현재 24년도 이제 탑10 의약품입니다. 1등이 키트루다, 2등이 위고비, 3등이 젯바운드, 4등이 이제 두피젠트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2004년도 매출이 한 4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의약품 1등이 이제 키트루다입니다.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제 2등이 위고비, 3등이 젯바운드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죠. 그런데 28년도가 되면 이제 4년이 지나면 이제 전 세계 1위 의약품이 바뀝니다.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 릴리의 젯바운드가 되는 거죠. 이게 예상 매출이 80조고 2위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입니다. 55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130조 이상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가 3위가 되는 거죠. 50조 정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항암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큰 시장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를 좀 이해를 하려 그러면 요 네 가지 호르몬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P-1, 그다음에 GIP 이제 GCG죠. 글루카곤이죠. 그다음에 아밀린 요렇게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가 요 이제 우리 몸에 뭐 간도 있고 뭐 뇌도 있고 그다음에 췌장도 있고 뭐 장도 있고 요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GLP-1이죠. GLP-1이 이제 위고비죠, 위고비. 이런 애들이 이제 단위 제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리제파티드 뭐 이런 게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섞는 겁니다. 두 개를 넣으면 이제 이중작용제, 세 개면 삼중작용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P-1이라는 거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인데 이게 GLP-1이 이제 위고비죠. 위고비 같은 경우인데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나 췌장과 대장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클레이팅 호르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리고 장간의 포도당 농도의 자극을 받아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작용을 하고 포도당 농도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저혈당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이외에도 소화기관의 운동 저하, 소화기관이 운동 저하를 시키면 소화가 천천히 시키기 때문에 식욕 억제, 포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로 주목받고 있고 당뇨병 치료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유사체 투르리시티, 릭수미아, 빅토자가 시판되어 있으면 모두 주사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호르몬인데요.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저혈당을 예방하고 아까 위장관 이제 소화기관 운동을 저하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포만감이라든지 이제 식욕 억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GLP-1이 대표적인 게 이제 위고비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IP라고 위 억제 펩타이드인데 이게 그러니까 GIP는 음식에 반응해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 장, 심장 내 지방 조직체 여러 조직에 존재하는데 일부 소화 과정에서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고지방식 이후에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자극되기 때문에 지지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IP 같은 경우 고지방식이나 위 운동 억제, 위 운동을 억제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화를 천천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만감이라든지 소화를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제 포만감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이 동일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당뇨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글루카곤, 이게 GCG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기능을 하고 이 글루카곤은 반대로 이제 인슐린 이제 혈당 수치를 높은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아밀린인데 아밀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얘가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를 먹게 되면 뭐라 그래 근육량이 막 감소를 해요. 살도 빠지면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 아밀린이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체중 감량 효과도 있는데 이제 근육량을 보존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숱하게 지금 이제 이중작용제도 만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아까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릴리와 로보노디스크가 거의 이제 점유율 95%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고비가 아까 이제 단일제입니다. 그 GLP-1이죠. 근데 이제 위고비가 GLP-1은 68주 먹어서 주 1회 맞는데 14.9%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승인된 약이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잽바운드가 나옵니다. 잽바운드가 이제 이중작용제입니다. GLP-1이랑 GCG, 글루카곤이랑 이 두 가지로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든 이중작용제입니다. 근데 얘가 72주를 맞으면 22.5%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 일단 지금 시판된 약이 두 가지입니다. 위고비랑 잽바운드. 그러니까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고 잽바운드는 릴리인데 일단 위고비 같은 경우는 68주 주 1회를 맞아서 한 14.9%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잽바운드는 이중작용제입니다. 이중작용제인데 GLP-1하고 GCG인데 글루카곤을 하는데 얘는 72주 맞는데 주 1회 맞는데 22.5%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하는 이유가 이 위고비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방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잽바운드를 먼저 이제 선호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위고비가 원래 지금 잽바운드는 미국 물량을 못 맞춘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위고비는 이제 잽바운드가 나오면서 조금 물량의 여유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했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래서 이제 위고비가 이 잽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이제 낸 게 이제 카그리세마입니다. 얘가 이제 GLP 다시 아까 GLP-1 그러니까 위고비 성분에다가 아밀린 아까 근육 있지 않습니까? 체중 감량효과 그래서 이중작용제를 만드는데 이게 카그리세마입니다. 이 카그리세마. 근데 얘가 좀 혁신적인 게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 68주에서 이제 14.9% 체중 감량 효과인데 얘는 획기적으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32주만 해도 15.6%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이제 15주 그냥 효과는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 얘 카그리세마가 나오게 되면 이제 잽바운더를 이제 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릴리 같은 경우는 잽바운드가 또 이제 카그리세마가 나오게 되면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릴리도 이제 카그리세마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레타트루타이드입니다. 요게 이제
삼중작용제입니다. 이 삼중작용제인데 얘가 이제 GLP-1하고 GIP, GCG 요 세 가지를 다 이제 해서 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로보노디스크 이제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는 32주 해서 15.6%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이 레타트루타이드는 이제 48주 그러니까 조금만 하죠. 근데도 24.2% 그러니까 잽바운드에 비하면 72주 해서 22.5% 체중 감량인데 얘는 그래도 기간을 조금 줄였죠.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48주만 맞아도 24.2%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레타트루타이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펩토로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게 이 레타트루타이드 때문에 지금 이제 펩토로 공동 개발을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머지는 뭐 인벤티지 랩에 뭐 베링거한테 뭐 협업하고 있고 하는데 그 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미가 없냐?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거 다른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릴리하고 로보론티스크 이 둘 중에서 거의 비만 치료제는 거의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콜라 전쟁하는데 펩시콜라랑 이제 코카콜라랑 싸우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815 콜라 낸다고 해서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나 암제닉이나 뭐 노보노 뭐 베링가나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시판된 것도 없고 그래서 승인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비만 치료제는 무조건 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랑 뭔가 이제 연결 고리가 있어야 뭔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눈에 보기 좋게 이제 요번에 다올투자증권이라고 해서 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되게 정리를 잘 해놔서 오늘 다올투자증권 이 비만 치료제 개발 현상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봐지는 게 노보노디스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이게 상업화된 거는 68조 4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보더 리스크에 대해서 좀 쉽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위고비는 이 어떻게 보면 노보더 리스크는 이제 100년 동안 이제 당뇨 치료제 외기를 걷던 이제 덴마크 제약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당뇨 치료제로 막 개발을 하다 체중 감량 효과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왜 체중이 빠지지?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바로 이거를 이제 비만 치료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사이드 비슷하냐 원래 당뇨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살 빠지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임상을 진행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섹센다라는 걸 이제 낸 거죠. 냈는데 얘가 이제 매일 맞는 거라서 너무 불편했는데 그리고 위고비를 내면서 투약 주기를 이 주일에 제형 내면서 이제 이쪽 시장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한 15% 정도 낮춰주는다. 그래서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당력을 파면 오젬픽이고 비만 치료제를 파면 위고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리 잽바운드 그러니까 마운자로 얘는 티르제파티드죠. 얘는 이중작용제인데 얘도 똑같이 이제 비만 치료제로 팔면 잽바운드고 당뇨 치료제로 팔면 이제 마운자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고비보다 22.5%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1위로 지금 판매되고 있고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요번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입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지금 시판된 게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크의 대표 품목이 위고비고 일라일리의 대표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인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잽바운드는 이게 상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바로 이제 다이렉트 이제 임상 비교죠. 했는데 잽바운드 투여고는 평균 20.2% 평균 체중 감소 효과가 했고 이제 위고비는 13.7% 그래서 이제 잽바운드가 위고비 대비 47% 정도 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뭐 로보틱스 주가 좀 폭락하고 릴리가 날아가고 했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이 승자는 릴리와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릴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이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개월 제형이 이제 마리타이드라고 이제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암젠의 1개월 이제 장기 지속은 요게 이중작용제입니다. GIP하고 GLP-1입니다. 그래서 마리타이드는 GIP 수용체를 차단하는 단일 클론 항체 GLP-1을 수용체로 활성화시켜주는 펩타이드를 붙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가 작용이 뭐 반감기를 늦게 해서 이제 1개월 제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얘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52주 차에 최대 20%의 평균 체중 감소하는 효과를 이형 당병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 비만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7% 평균 체중 감소 효과를 시현했다. 다만 경쟁약품 레타트루타이드 그러니까 24%, 서두타이드 해서 18.7%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리타이드가 이제 효과가 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폭락하고 이랬거든요, 암제.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개월 제형 나는데 마리타이드는 크게 이제 효과 면에서 하기 때문에 1개월 제형이라도 나와도 이제 좀 효과 면에서 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주의력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도 좀 있더라고. 한미도 있고 막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국내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릴리랑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베링거도 있고 뭐 한데 비만 치료제는 무조건 이제 릴리랑 로보노 디스크가 뭔가 이제 협업이 돼야 뭔가 이제 주가라든지 이게 되는 거지. 나머지 뭐 국내에서 뭐 얼마 전에도 그 HLB도 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인벤치지 랩도 지금 뭐 베링거랑 얘기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비만 치료제는 무조건 릴리나 노보노 디스크나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은 다 패스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유심히 좀 보는 것 중에서 그래도 그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이 한 게 이제 DNT 파마텍이라고 있대요. 메세라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좀 봐야는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건 뭔가 그래도 뭐 실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체는 있는데 경구용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경구용이 원래 이 분해가 잘 됩니다. 위에 들어가면 이제 위에서 거의 분해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사제로 많이 맞는데 경구용 먹기 는 위에서 거의 분해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구용 페타임의 개발이 어려운 게 위에서 이제 분해가 잘 되고 소장에서 분해가 잘 되고 위장관 흡수 때 물리적 방해가 있어서 이런 걸 개선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DNT 파마텍에서 만든다는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만약에 경구용이 나온다 하면 이것도 대단한 그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해서 지금 산다라는 걸 저는 왜냐면 제가 펩트론도 린리랑 그런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이라는 그 공시를 보고 뉴스를 보고 저는 투자를 했거든요. 왜?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뭐 만든 카더라 이런 거는 있는데 여튼 뭔가 이제 아까 뭐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몇 살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경구용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는 게 엄청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 굳이 이제 하다 그러면 조금 이제 요 DNT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좀 경구용 쪽으로는 좀 앞서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기술 이전도 하고 만들고 있다. 이거는 좀 눈여겨보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비만 치료제는 릴리랑 위고비랑 이렇게 그 로보니스가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로서는 이제 릴리가 압도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복약의 편의성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주일에 맞는 거 싫어. 그냥 한 달에 한 번 맞고 싶어. 하면 되게 또 좋잖아요.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노보노디스크가 아니면 이제 어 이제 릴리로 정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릴리나 로보노디스크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복양의 편의성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형 변경 플랫폼이잖아요. 정맥 주사 3시간, 4시간 맞는 거를 피하 지방 주사 5분으로 맞아서 이제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플랫폼에 하나 성공을 하니까 모든 비판만에 줄 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제형 만든다, 뭐 경구형 만든다라고 하는데 경구형은 조금 더 미래의 문제고 지금 주사제가 있는데 이 주사제를 어떻게 보면 주일에 맞는 거 월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이제 비파마들이 이제 인수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광기를 상대적으로 늘려가지고 주일에 제형을 1개월 만에 이게 바이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암제니 한미약품 요번에 이제
아센티즈죠. 그 노보 노디스크가 한 거, 이게 GLP 큰 이 항체에다가 이제 링커를 연결해가지고 단백질을 결합시켜가지고 이제 방광기를 이제 늘리는 방법, 요게 두 번째고, 지금 세 번째가 이제 서방형 기술입니다. 이 서방형 기술이 어떻게 보면 몸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방출하는 이 기술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에멀전 방식하고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펩트론을 제외하면 다 모든 회사는 에멀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 물하고 기름이 이제 썩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술이고, 초음파 분무 방식은 우리가 알사탕을 만드는, 그래서 이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은 펩트론만 가지고 있는 독점 특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 펩트론을 제외하고는 다 에머전 방식으로 이제 서방형 기술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비파마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릴리한테 선택받은 게 이게 펩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보도니스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펩트론의 선택을 못 받고 펩트론한테 까였죠. 까여가지고 얘가 이제 간 게 이제 아센티스죠. 아센티스가 이제 여기에 4천억 규모로 이제 기술 라이센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콘 기술인데, 이 기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펩타이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MPG라고 해서 요렇게 링크를 이제 이 초록색 있죠. 걸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링크가 이제 체내의 온도에 맞춰서 서서히 이제 끊어지게끔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이제 약물이 천천히 이제 흡수되는 이런 설계인데, 얘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링크를 일일이 걸어줘야 되니까 이게 대량 생산에 되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아센티스의 기술은 이제 이렇게 단백질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이제 펩트론의 핵심 기술은 아까 서방형 기술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인데 장기 지속 목표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 1회 맞는 걸 월 1회 맞는다.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근데 얘가 이제 핵심 기술 분무 건조 방식이 이제 특허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음파 노즐을 통해서 분무 건조 방식, 쉽게 얘기하면 펩타이드 알사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약물 API를 생분해서 고분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녹문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 꼬매지 않습니까? 이 꼬매는데 나중에 지나면 이게 일주일 지나면 서서히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상처 나면 이 실을 뽑으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필요가 없죠. 녹아서 이제 일주일 지나면 하는 것처럼, 얘를 저게 뭐 생분해서 고분자를 이 펩타이드 약물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분무 건조를 하는데 사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알사탕이 천천히 녹으면서, 우리가 사탕을 먹으면 천천히 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약효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주일 이제 최대 3개월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알사탕이 녹으면서 안에 있는 펩타이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 서방형 기술, 스마트 세포의 기술의 장점이 뭐냐면 약물 자체를 변형을 안 시켜도 됩니다. 아까 아센티스 같은 경우에 단백질 결합 방식이니까 조금 변형이 일어나죠. 단백질을 이제 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멀전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물하고 기름을 잘 섞기 위해서 이제 계면 활성제라든지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펩트론 같은 게 분무 건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독성을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기존 있는 거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임상도 이제 뭐 단백질 결합하고 뭐 이렇게 새로 섞고 뭐 첨가물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일상 끝나고 바로 삼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하기. 그래서 제가 이게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이제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신약이 아닙니다. 개발되어 있는 그 트리제파티드를 그냥 요 플랫폼을 넣어가지고 요 알사탕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신약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1상, 2상, 3상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1상 통과하면 이제 3상은 그냥 통과한다. 박순재 대표가 얘기했죠. 그냥 1상 통과하면 3상 그냥 된다, 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MTA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기술 인증 계약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캐리하냐라는 걸 보면, 일단 이제 전 세계 이제 아까 가장 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 노디스크가 릴리랑 있는데, 릴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가장 큰 시장을 이제 가지고 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신약 기업보다는 리스크가 작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펩트론만 가지고 있는 분무 건조 방식, 요게 이제 특허입니다. 스마트 대포 플랫폼 요게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빅파마에 선택받았다 릴리,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기술 이전된다. 이건 엄민용 애널이 이제 얘기한 거니까, 이 엄민용 애널이 되게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짧은 투자 기간 1년 안에 결정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기대감. 왜냐하면 이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 전 세계 1위 릴리랑 이제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해서 릴리의 주력 제품 젯바운더를 전 세계 상대로 판매를 하겠다. 이것만큼 최고의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잖아요. 8개월 정도 투자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만큼 짧은 기간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 되는 이제 매출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 그만큼 이제 최고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비먼 치료제 시장을 하드 캐리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약보다 플랫폼 제가 신약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시는데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은 진짜 기적에 가깝고 플랫폼은 쉽습니다. 플랫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있고 펩토론이 있고 리가켄 바이오 얘는 이제 ADC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ABA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은 뭐 제형변경 플랫폼. 그래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텍을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다 하면 다른 파트너에서 또 하면 됩니다. 플랫폼을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리스크가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이제 성공만지는 NG생명과학 출신들이다. 그래서 LG생명과학 출신들이 대부분 단백질을 잘 만지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알테오젠, 뭐 리가켄, 페트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LG생명과학 출신들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페트로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기업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분무 건조 방법은 어떻게 보면 펩토론만 가지고 있는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펩토론을 얘기할 때 그래도 이게 실제로 상업화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거 상업화하는 건 다른 건데 릴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펩토론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대웅제와 루피오 대포주 지금 2,300억 파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업화는 1억이죠, 기술 이전을 해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내 교육용인데 이때 이제 대웅제약이 루피오 대포주를 가지고 이제 에멀전하고 이렇게 에멀전 공법, 분무건조 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그래 보면 루피온은 특허받은 분무건조 공법으로 생산되어 젤라틴과 독성 유기 용매가 사용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전하다 루피오 대포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펩토론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특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이제 이 대웅제약이 이렇게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에멀전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발전이 돼서 하니까요. 여튼 뭐 뭐가 우세하다는 모르겠지만 여튼 릴리의 선택을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분무건조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루피오 대포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03년에 대웅제약에 해당 기술 이전을 맺고 루프린 제제, 전립선화 치료제 1개월 지속형을 만들어가지고 상업화 성공을 했다. 그래서 현재 대웅제약이 팔고 있는 루피오 대포는 연간 200억, 300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다. 그래서 대웅제약 루피오 대포주 기술 이전 및 상업화 성공 경험이 릴리가 펩토론을 선택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래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에 대한 제가 그 답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플랫폼 기업이 신약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이런 1개월 지속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업화는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인벤티지 랩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런 상업화 이력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빅파마의 릴리를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베링거랑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빅파마 릴리가 왜 펩토론을 선택을 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파마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계약 내용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대포 플랫폼의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연구입니다. 그게 레타토르타입니다. 그러면 트리제파틴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전에 벌써 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상업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이제 그 레타토르타이드 때문에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거고 이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뭐냐
그 펩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주주총회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펩토론 같은 최월 대표가 그냥 기술 이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릴리가 이제 좋다. 이제 그 로버트 디스크랑 릴리가 막 그 서로 단독 계약을 원했잖아요. 근데 펩토론이 어떻게 보면 로버트 디스크 깐 이유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릴리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제 직접 우리가 생산권을 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산권을 줬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 대상으로 서브 라이선스 권리는 어떻게 보면 메인 라이선스가 로열티가 권리가 돼 있는 거고 서브 라이선스는 로열티 없는 겁니다. 근데 계약금은 그냥 종무죠.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금 규모랑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반환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반환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도 긴가민가한 거죠. 되면 주겠고 안 되면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반환 안 되는 거로 계약금을 준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확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T404 메인 라이센스는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팜의 릴리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공동 개발은 트리지 파티드가 아니라 레타투르 타이드 때문에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엄민영 애널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이제 한다. 근데 PT404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일상을 진행하는 거고, PT403 이게 위고비죠. 위고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이전에 이제 단독으로 안 됐으니까 이게 국내에서 이제 펩토론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고. 그러면 PT404 글로벌 임상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 이전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 먼저 나오고 나서 임상을 진행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 기술 이전이 예상된다. 그래서 임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펩토론의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검증 중이라서 2조, 3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술 이전이 된다 그러면 검증이 완료된 거잖아. 그러면 최소 6조에서 10조는 가야 된다. 이게 리서치 TV가 얘기하는 리서치 TV가 되게 시가총액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소 이제 6조에서 10조 간다. 그리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패러다임 적용 시 20조에서 30조도 가능하다. 그리고 수익 예상 시기는 한 25년 8월. 이 8월은 뭐냐면 6월 달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고 그런 거고, 만약에 2월에 나오면 한 4월 정도고, 그러면 이제 기간이 많이 틀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6월 달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8개월 투자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패러다임에 맞는 종목은 뭐냐면, 템프로 나온 종목들을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템프로 나온 종목들, 템버거 나온 종목들. 그 공통점에 보면 이 패러다임, 세상의 변화에 투자한 종목들이 템버거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면 2003년, 24년도에 에코프로, 시총 30조까지 갔거든요. 이게 패러다임이 뭐냐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근거는 배터리 3사가 이제 1100조인데 이제 SK, LG, SK, LG, 삼성, 그 3조가 이제 수주 구매만 1100조 받은 거죠. 이게 2차 전지는 수주 산업이라서 오늘 계약하면 3년 뒤에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 구매만 이렇게 돼서 이 수주 구매인데 이 NCM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인데 이 양극재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가 요만큼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계약 받았을 때가 이 1100조인 게 대박 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 생산하고 이제 납품할 때, 이게 3년 뒤죠. 그때 2차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알테오제는 올해 이제 템버거 나왔죠. 근데 이제 시총이 23조까지 갔는데 얘가 패러다임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지방 주사로 바뀌는 거고 모든 이제 주사들이 다 피하 지방 주사로 바뀌는 거죠. 그 근거는 20년도에 이제 그 키트루다랑 4.6조 라이센스 아웃하고 올해 어떻게 기술 이전하고 올해 어떻게 보면 임상 종료가 됐죠. 그래서 근거는 이제 키트루다랑 기술 이전을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똑같이 이제 펩토노에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뭐 2.2조 빠졌죠. 시총이 23조, 저는 이제 알테오젠만큼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것도 패러다임이거든요. 뭐냐면 항암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가는 거고 그 근거는 28년도 전 세계 1위 의약품 잽바운드한테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러다임과 근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도에 펩토론이 이제 템버거 갈 수 있다. 1000% 수익률 볼 수 있다. 23조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패러다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비팜하고 기술 이전을 한 게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선구자잖아요. 그 20년도에 머크 이제 전 세계 1위 항암제 키트루다한테 했던 그 시기를 비교해서 보면 일단 머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357조고요. 지금 이제 릴리는 1100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 20년도에 이제 키토르다도 기술 이전했을 때 이제 이태원이 6조까지 갔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릴리자 전 세계 1위잖아요. 뭐 주력 이제 jet파운드 매출도 좋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시총이 3배 차이 나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jet파운드도 기술 이전 스마트 대포가 이제 펩토론이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곱하기 3 해서 한 18조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러면 기술이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9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제 이 알테오젠에 빗대서 비교해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로열티 베이스로 나오잖아요. 28년도 이제 jet파운드 예상 매출이 80조인데 요 5% 하면 4조입니다. 4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년도 작년에 영업이 1조 해가지고 60조에서 70조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조 영업이익률이 생기잖아요. 그럼 곱하기 4 하면 이제 거의 240조잖아요. 그러면 적정 시총이 200조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시판이 돼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2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실제 매출이 나와야 200조가 하니까 선반영하면 절반하면 100조 정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도에 제가 템버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페트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몰빵을 가고 계속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제약회사 1위 릴리죠. 기업이 일라이 릴리 이제 시총 1200조가 페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적용하여 전 세계 상대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당군 일에 최대의 딜이 나올 수 있는 이유고 비만 치료제 시장을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뭐 주가도 좀 빠지고 뭐 조금 힘들어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솔직하게 이제 이 페트론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5배, 10배, 20배를 먹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 저는 이제 그 기술 이전이 된다라는 거에 거의 99% 확신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 멤버십 방도 마찬가지로 제 영상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은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의 이제 점만 찍어 나오는데 그 점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인 거죠. 근데 그 계약이 나온다 하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의 큰 진짜 위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그만큼 큰 내용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 1위 릴리의 주력 제품인 그 jet바운드를 이제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단한 딜이다. 그러면 진짜 템버거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요즘에 그 이 펩트론을 보면서 뭐 진짜 내년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한 이제 그런 고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투자했던 게 실제로 이제 5배, 10배 가면 뭐 하지? 나는 진짜 100억대 부자도 되고 50억대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너무 설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거를 공유하니까 알테오젠도 그러면서 제 주변 지인들이 다 부자 되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 기회에 유튜브도 하면서 저희 이제 멤버십 방에 있는 그 회원님들도 올해 저랑 내년에 이제 팩토론 가지고 이제 큰 수익 내서 이제 경제적 자유도 없고 다 은퇴하고 그렇게 큰 부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을 알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 100조, 200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 주식에서 그렇게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알테오젠을 보면서 이만큼 위대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가능성이 있는 가장 이제 회사가 저는 펩토론이라 보고 그 알테오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가 펩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이었지만 여튼 뭐 너무 5%, 10%, 30%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그 기술 이전 계약이 나면 5배, 10배, 20배도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펩트론이고 어떻게 보면 25년 최고의 주식이 저는 펩트론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저랑 하셔가지고 그래 크게 먹고 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이죠. 주간 펩트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